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잉카의 전설 마추픽추, 그리고 이 문명의 요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네, 바로 페루죠. 페루는 오늘날 마추픽추뿐만이 아닌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남미 국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자리 잡고 있는 산에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걸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집이 있어요. 이는 도시에서 살아갈 여건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빈민촌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페루 수도 리마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벽은 오늘날 페루의 부유층과 빈민층을 나누는 빈부격차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페루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페루의 빈부격차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페루. 이 나라의 총면적은 1억 2,852만 헥타르로 우리나라보다 약 12배 정도 크고,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넓은 국토 면적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페루의 인구는 총 3,435만 명으로 국토 면적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나라의 빈부격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어디에서든 빈부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이지만 페루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부격차는 많은 이들이 씁쓸함을 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기준 세계 소득 불평등 데이터에 따르면 페루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 61.2%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극빈층을 포함해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죠. 이 중에서도 특히 페루의 수도인 리마, 이곳에서는 도시 가운데를 중심으로 극과 극인 세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페루의 빈부격차를 상징하고 있는 월 오브 쉐인, 즉 수치의 벽 때문이라고 하죠. 최고 높이 3m, 길이 10km 규모의 이 장벽은 꼭대기에 날카로운 철조망과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사람들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장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쪽은 부유한 사람들의 마을, 다른 한쪽은 빈곤에 허덕이는 마을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먼저 부유한 사람들의 마을 라스 카수아리나스, 이곳에는 수백만 달러가 넘는 고급 주택들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부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딸린 집 등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집들이 있는 반면, 건너편에 있는 빈민촌 마을 팜플로나 알타에는 판자와 흙, 나무로 대충 지은 판잣집들이 있고, 전기와 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도 많고, 하수도와 쓰레기장 등 기본 생활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특히 빈부격차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요소는 바로 물입니다. 페루의 지리적인 특성상 안데스 산맥이 인접해 있기도 하고, 서쪽은 태평양과 마주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도 리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바다와 붙어있지만 사막이나 다름없는 건조한 기후를 보인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리마의 경우 연 강수량이 20mm도 채 되지 않아 안 그래도 담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수도가 없는 빈민촌에서는 당연히 물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죠. 결국 빈민촌 사람들에게 물은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마을에 오는 급수차에서 물을 구매해서 쓰는 것이 유일하다고 하죠. 이들은 4인 가족 기준 1100리터 정도의 물이면 일주일 동안 씻고 마실 수 있다고 해요. 이 금액은 페루와 페루 30술, 하나로 약 8,400원이죠. 하지만 급수차가 언덕 꼭대기까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물도 구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당연히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빈민촌 사람들은 물건을 훔치고 강탈하는 등 치안도 좋을 수 없었죠. 심지어 빈민촌에 지어진 집들은 대충 판자나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보니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또한 폭우와 홍수가 발생할 때는 집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뜨거운 남미의 해는 이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죠.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상황은 부유층과 빈민층의 생활 수준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의료 시스템, 페루의 의료 서비스는 두 지역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제도는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달랐는데, 공영병원, 직영병원, 민영병원 등 시설에 따라 의료진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해보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고, 빈민촌에서는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빈민촌은 물도 전기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각종 인프라와 편의시설들은 모두 부촌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지고 있죠. 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과 극의 상황, 그리고 이를 더 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수치의 벽은 언제부터 생겼던 걸까? 때는 시간을 거슬러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페루 각주로 퍼져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페루는 구리, 철, 아연, 금, 은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수출하는 광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특히 수도 리마에 주요 기관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아가게 되죠. 결국 이 상황은 리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밀집시키게 되었고, 1940년까지만 해도 35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40년이 지난 1980년대 무려 11배가 증가한 약 38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현재 페루의 전체 인구 중 3분의 1이 리마에서 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도 인프라도 자동차도 모두 갑작스럽게 현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집값과 물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올라온 이주민들은 높아진 물가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집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이 리마 변두리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수도권으로 상경한 사람들이 언덕과 산을 터전으로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달동네처럼요. 하지만 이 페루 빈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난 1980년대 페루에서는 반정부 무장단체 샤이닝 패스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 단체는 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페루 내전을 주도한 이들이었거든요.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라스 카수아리나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페루 정부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장벽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죠.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무장단체는 부촌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부촌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빈민가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의 주범,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절도나 약탈을 일삼는 이들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장벽 확장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보강 작업은 2014년까지 이어지게 됐고 이 장벽은 현재 페루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벽은 최근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죠. 먼저 해안가에 위치한 두 도시 트루이오에서 리마까지 가는데 버스로는 10시간, 비행기로는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페루가 고산지대이다 보니 교통이 발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도시와 도시를 나누기 위해 세워진 이 장벽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죠. 페루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촌 사람들의 빨래를 하거나 혹은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사실 빈민촌과 부촌까지의 거리는 차를 타고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이 장벽이 세워지면서 약 2시간 동안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빈민촌 사람들은 이 장벽을 보면서 물리적인 고통뿐만이 아닌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수치심이 엄청나다고 하죠. 그럼에도 페루의 빈민촌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사실 빈민촌 자체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페루 정부는 빈민촌을 직접 관리하거나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무엇보다도 빈민촌의 편의시설이나 복지를 증진시킬 예산이 없어요. 때문에 빈민촌의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선될 희망도 없이 각종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결국 부유한 지역에서는 이른바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만들어 스스로를 지킨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는 허가된 사람 또는 일부 택시들만 통행권을 받고 리마의 중심부로 지나갈 수 있게 한 건데 이건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부유한 도시 내에서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페루 헌법재판소가 법 앞에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80일 이내에 장벽을 허물 것을 공표했거든요.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으니 철거하려면 법원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부촌 사람들도 이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벽으로 인해 절도, 범죄 등 불안한 상황이 줄어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장벽처럼 페루 사회의 빈부격차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재 과연 한 도시를 가르고 있는 수치의 벽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